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가벼운 티타임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누군가 나를 향해 툭 던진 한마디가 명치 끝을 찌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일은 좀 편해졌나 봐? 혹은 그 나이 때면 보통 이 정도는 다들 이루지 않나? 같은 교묘하게 뼈가 있는 말들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으니까요. 아, 그렇죠. 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술잔을 기울였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됩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그 3초짜리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무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발로 뻥뻥 차면서 생각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결국 남이 던진 가벼운 돌멩이 하나에 내 주말과 내 소중한 수면 시간, 내 감정의 에너지 전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인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고 완벽해 보이려 애쓰며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내 진짜 감정을 숨기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았던 아주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피하려고 방어벽을 높이 세우고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평생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오늘 이 영상은 매번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으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억지로 강한 척 버텨야 했던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당신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했던 그 고통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남은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내 밖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무례하게 구는 직장 상사, 이기적인 연인, 눈치 없는 친구의 말실수가 나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내가 화가 나고 상처받은 거야 라고 상황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팩트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미 골바 터지기 직전인 오래된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한번 아주 극단적인,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걸 쓱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다시 해와. 자,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A라는 사람은 자리로 돌아와서 내 보고서 방향이 상사의 의도랑 안 맞았나 보네. 수정해야겠다라고 팩트만 받아들입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곧바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상사가 나를 혐오하는 게 틀림없어. 내 인사고과는 끝났어라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소화조차 되지 않죠.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편도체 납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알람센터입니다. B의 뇌는 상사의 한숨 소리를 단순한 업무적 피드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혹은 과거에 겪었던 처절한 실패감이라는 내면의 미해결된 상처가 상사의 한숨과 결합해 거대한 생존의 위협으로 뇌에 경고를 울린 겁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면의 지뢰를 밟아 터뜨린 셈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나를 지켜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그 방어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더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방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정 중추인 편도체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쓸수록 별것 아닌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개복치 멘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단번에 내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타인과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무의미한 헛수고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진짜 통제해야 할 것은 타인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낡은 마인드셋을 완벽하게 부수고 가장 단단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나를 찌르고 조종하는 이 지뢰들, 도대체 누가 설치해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등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소름 돋는 꼭두각시 각본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고 있는 가장 크고 끔찍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특정한 사람의 말투에만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지, 왜 매번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을 만나 헌신하다 버림받는지, 왜 다이어트나 재테크에서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판을 엎어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정확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방향짓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우울감,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불안. 이 모든 것은 결코 재수가 없어서 혹은 원래 내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무작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하고 짓누르고 심리적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버렸던 잊혀진 과거와 상처들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융은 이 어둡고 습한 내면의 공간을 무의식 그리고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은 그저 가만히 죽어있는 기억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활화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적 부모님의 다툼을 보며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난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평화롭고 완벽한 가정을 꾸릴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 사람은 커서 늘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부모와 똑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죠. 왜 그럴까요? 무의식은 자신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의 상황을 현재에 다시 세팅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통제하고 해결해보려는 강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기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눈을 감아버리면 그 무의식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인생을 꼬아버립니다. 이유 없는 공황장애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찾아오는 우울감으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그 형태만 교묘하게 바꿔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의식을 외면하는 것은 등 뒤에 굶주린 맹수를 숨겨두고 애써 모른 척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채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 불안에 떨며 방어벽만 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강철 멘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을 차가워지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몇 번 크게 받고 나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세상 쿨한 척 가면을 쓰죠. 난 이제 남 눈치 안 봐. 누가 나를 떠나든 내 알 바 아니야. 난 나만 신경 쓸 거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며 선을 긋고 벽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멘탈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진짜 팩트를 찔러드릴까요? 여러분은 그저 두려움에 압도되어 마음이 마비된 상태를 강해졌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쿨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데는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속으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는 그 억지스러움이 결국 여러분의 속을 새카맣게 썩혀버립니다. 칼 융이 말한 진정한 내적 단단함, 즉 상처받지 않는 상태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가장 어둡고 찌질하고 추악한 부분들까지 모두 햇빛 아래로 꺼내어 인정하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융은 이 위대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억지로 꾸며낸 내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온전하고 진실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어?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안달이야? 라고 날선 공격을 했다고 칩시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며 상대방을 헐뜯거나 변명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담담하고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나 예전엔 그게 진짜 콤플렉스였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죠. 그런데 그게 나쁜가요?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만큼 온 건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약점, 내 찌질함, 내 불안감을 내가 먼저 100% 온전히 끌어안고 인정해버리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약점을 무기 삼아 나를 찌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찌를 관역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맞다고 언성을 높여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완벽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독하게 아픕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데 내 안에 가장 숨기고 싶은 민낯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평생 가짜로 연기하며 사는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필연적인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악당이고 우울이나 불안은 빨리 약을 먹거나 털어내야 할 질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넷플릭스를 켜거나 술을 마시거나 SNS를 스크롤하며 내 감각을 마비시키기 바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 커져서 여러분을 집어삼킵니다. 융은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거는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 같다. 그녀가 찾아오면 내쫓지 말고 자리에 앉혀 커피를 대접하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진지하게 귀 기울여라. 너무나 아름답고도 섬뜩한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 할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의 에고가 과거의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변화를 거부하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이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버텨낼 때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물리적으로 새롭게 연결되고 재배선됩니다. 즉,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 머무르며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묻는 그 치열한 시간이 진짜 강철 멘탈을 가진 뇌로 구조를 뜯어고치는 성장의 수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해 뼈저린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실패로 인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거짓된 껍데기가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짜 단단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까 두려워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남들 눈치만 보며 첨벙거리지 마십시오. 고요하고 강력한 심해로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과감하게 잠수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면의 상처와 온전히 화해하고 그 깊이를 가지게 될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여러분을 절대 부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가여운 싸움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단단해지기 위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가면의 무게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이제는 밝은 곳으로 데리고 나와 꼭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혼자 아프게 둬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하고 말해주세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만 하는 생존의 삶을 끝내고 상처조차 내 삶의 일부로 아름답게 끌어안는 진짜 주도적인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낯설고 두려운 여정에 저 레오가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반자가 되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찌릿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내면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오늘 버리기로 결심한 낡은 가면의 이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선언하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